기력이 하나도 없고 어질어질하고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불면증이다. 잠을 못 드는 이유가 내 몸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사당 오락처럼 잠 안 자고 해서는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근데 나머지 대부분 시간을 절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조입니다. 세상에서 네. 제일 참기 어려운 것, 이게 천하장사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죠. 눈꺼풀. 무거운 눈꺼풀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눈꺼풀이 내려와야지 되는데 네. 안 내려오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힘이 그렇죠. 듭니다. 예, 그걸 이제 몇 날 며칠 겪으면 진짜 와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네. 듯한 기력이 하나도 없고 어질어질하고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불면증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도 이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게 잘 잘 수 네. 있나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ASMR 불면증 이렇게 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빗소리, 띠띠띠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모닥불 타는 소리 뭐 이런 것부터 자연의 소리, 새 소리 어쩌고 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샌다 그래가지고 쉽게 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듣고 있어도 물론 뭐 마음의 안정은 되지만 또 쉽게 잠을 못 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을 못 드는 이유가 그 원인이 내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동네 내과에서 이렇게 뭐 수면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시지만 그것 효과도 어느 정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면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 수면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 못 자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흔해졌어요. 네. 그죠? 이 잠을 자야지 된다. 이게 인생이 사실 하루에 8시간 자면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애 때는 훨씬 더 많이 자니까요. 이 잠을 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왜 자야 됩니까, 사람이? 우리 애들 보면 봐보세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죽은 건가 할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봤더니 이제 뇌파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야, 너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된다 하고 강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전원을 되는데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결국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우리 몸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낮에 배웠던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이제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 기억을 하고 또 강화시키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뭐 최근에 우리 뭐 11월 달에 우리 수능이 있었지만 실은 사당 오락처럼 잠 안 자고 해서는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 오락도 이제 옛날 말이고요. 상당입니다. 삼당 사랑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잠을 자야지 실은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대표적인 여러 가지 뭐 면역도 조절하고 호르몬도 조절하고 하지만 실은 자야지 우리 몸이 그 다음날 일을 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 그리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더욱 중요한 학습과 그 기억의 시간이다. 이걸 좀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꼭 수면 시간을 먼저 저는 배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 시간을 일부 배분하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했다고. 생활 계획표를 네, 짜는데 네. 먼저 잠 시간을 먼저 만들어 놔라. 네.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을 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밥 먹고 세수하고 책 보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네. 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근데 아까 이제 뭐 4당 오락이다, 3당 사락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조금밖에 안 자도 괜찮아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실제로 괜찮은 겁니까? 조금 잘 때
확 자버리고 확 회복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뒷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물리학적인 것들을 많이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나머지 대부분 시간을 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은 본인은 4시간밖에 안 잤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은 남은 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들의 건강이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젊고 대사가 잘 돌아가고 회복력이 좋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다른 어떤 이상향을 위해서 잠을 안 자면서 의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능 이상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우리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질병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녀는 잠꾸러기.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냥 괜히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어쨌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나면 회복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잠 시간이 짧았다. 나는 네. 조금밖에 안 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 이렇게 계속 보상이 되는 어떻게든 네.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하게 된다. 그게 뭐 저희 고등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늘 자는 애인데 자기 집에 가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 그러고 네. 공부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네. 계속 수업 시간에는 자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려면은 이게 잠이 확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확 자게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 지금 써놓으신 게 수면 압력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네. 이 잠을 얕게 주무시는 분들 아니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수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면 압력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잠을 자고 싶다. 그거는 이제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욕구인데 수면 욕구는 이제 두 가지 팩터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수면을 일으키려는 압력, 반대로 각성의 힘. 네. 그래서 내가 각성하고자 하는 힘을 수면 압력에서 빼면 그게 수면 욕구가 되거든요. 네. 각성이 너무 높아버리면 수면 욕구는 낮은 거고 그렇죠. 대신 각성은 떨어지면서 수면에 대한 압력이 올라가면 잠이 너무 쏟아진다 하면서 이제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자체는 시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계에 따라서 수면 욕구, 수면 압력 그리고 각성의 정도가 알아서 이렇게 조율이 되면서 적절하게 저녁이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 떨어지면 자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 예를 들면 환경적인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결함이 일어나는 거죠. 즉 수면 압력도 결함이 오고 각성의 정도도 결함이 오면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되는 게 이제 불면증입니다. 굉장히 쉽게 말하면 복잡한 과정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써놓으신 게 신부 체온 네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써놓으셨는데 네. 이 신부 체온이라는 게 떨어질 때 우리가 잠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자, 우리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난 영화 한번 보시면 야 잠들면 안 돼. 이게 추워지면은 진짜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잠들면 의식을 잃으면 안 돼.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수면 사이클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한 11시 이쯤 되면서 이 신부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살 뺀다고 예를 들면 10시에 나가가지고 2시간 동안 피트니스 하고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찬물에 목욕하면 안 됩니까? 잘 안 떨어집니다. 잘안 신부 체온은 떨어집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부 체온을 잘 이용을 하는 것도 불면증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네.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승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저체온이다. 네. 그러면 떨어질 올라갈 것도 없고 네. 떨어질 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혹시 저체온인가?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전자제품을 수면실 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내가 체온이 낮아서 잠을 잘 못 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꼭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체온이 결국은 자율신경 네. 뭐 이런 거랑 이제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율신경의 핵심이 일자목이니까 그러면 일자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일자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멜라토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멜라토닌. 우리가 네. 이제 실제로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직구해가지고 지금 불면증 있으신 분들 멜라토닌 구매해서 드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멜라토닌 고용량은 또 암에도 좋다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또한 우리 수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멜라토닌을 얼마나 만들어낼까를 조율하는 게 누가 조율을 하냐? 교감신경이 조율을 합니다. 교감신경. 근데 그 교감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면 등에서 나옵니다. 등에서 네, 나오는데 등에서 나오죠. 등까지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되냐? 뇌 간에서 시작을 해서 목을 통해서 내려와서 다시 등에서 꺾고 올라가 가지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멜라토닌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이 돼 있으면 이 경로 자체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능 이상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뇌, 간, 목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정리를 하면 실은 빛과 멜라토닌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중간 과정은 네, 모르면서. 그 중간 과정에는 신경이 관여하고 있고 그 신경이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 어디를 통해서? 목을 통해서. 그래서 목 등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이 불면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면서도 이 경추 치료를, 경추 네. 밸런스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면에 이렇게 못 드는 분들이 많이 호전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목을 이제 잘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자세를 일단 첫 번째 없애야 됩니다. 네. 고개를 숙이거나 한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TV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 그렇죠. 소파에 네. 계속 누워서 이렇게 본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자세고, 내가 뭔가 숙여서 계속 이렇게 30분, 40분 뭐 유튜브를 뭐 2시간씩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자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반드시 목을 반대로 네.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불면증의 끝에도 조율하는 것은 일자목이 상당 부분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게 불면증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